안녕하세요. 라일입니다. 오늘은 2025년 가장 조심해야 하는 사주 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매년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단식 판단은 금지지만 특정 어떤 일주나 월을 가진 사주가 2025년에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올해도 미리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평소에 제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왜 이 일주나 월을 꼽았는지 아실 거예요. 바로 이 해수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에요. 사주 8글자에서 이 해수라는 글자를 가지신 분들은 을사년에 좀 특징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연, 월, 일, 시 중에 월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해수라는 글자가 을사년에는 사화가 들어오므로 가장 크게 변화하거나 체인지 되거나 교환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해수예요. 자, 우리가 사주를 볼 때는 8글자와 플러스 대운 그리고 플러스 매해운인 세운 이렇게 보는데 이 모든 것을 볼 때 이 중에서 최고의 권력자 왕은 누구다? 하면 바로 이 한 해의 운인 글자, 이 세운의 글자가 바로 왕이에요. 그래서 을사라는 글자를 만나서 나머지 글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인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받는 것이 바로 이 해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미 내가 사주에서 해수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다면 이 사화가 해수를 용납하지 못해서 갈아치우려고 하는 행위를 합니다. 자, 이것이 보통 사주에서 말하는 충이라는 거예요. 충. 이제 충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이제 충으로 인한 결과가 30%는 좋을 수도 있고 70%는 나쁠 수도 있어요. 사주마다 이건 다르겠죠. 하지만 이 충은 동일하게 과정은 힘들다는 거예요. 이것을 겪는 과정은 힘들다는 것이 바로 포인트죠. 그 중에서도 이제 1번, 2번, 3번이 해당이 되는데 물론 2번은 좀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일주죠. 이제 일지의 해수를 갖고 있는 일주에 해당하는 분들이에요. 자, 이 중에서도 기해가 최고 조심해야 되는 일주입니다. 을목인 을해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군신대자의 해예요. 군신대자. 물론 을사년이기 때문에 을사일주가 완전한 군신대자이긴 한데 어쨌든 을목이 을해일주는 을목을 만난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주인공인데 난데 라고 이렇게 만났는데 이제 을해의 해수는 사화로 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일지나 나의 일지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간 내 생각은 내가 이제 독립할 수 있는 포인트가 생겼구나. 내가 이제 왕이 될 수 있어 라는 생각은 가지는데 지지에서 일어나는 것은 충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을의 일주 분들은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이나 약간의 그 자만심 같은 것들은 생겼는데 현실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여기서 오는 괴리감이 강한 한 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정해 일주분들은 정해죠. 정해 일주분들은 사실 이제 을사년이 들어오면서 당연히 이 일지끼리의 충은 발생을 하는 것이고 이 천간에 정화와 이제 을목이 만난 상황이 됐는데 원래 정화는 작은 불이죠. 작은 불이기도 하고 불 자체 이런 걸 뜻해요. 불이 잘 타려면
이제 목이 와야 되는데 을목도 목이긴 하지만 사실 을목은 습목이에요. 습목. 다시 말하면 뭐 꽃 이런 것들로 풀이가 되지만 젖은 나무로도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젖은 나무가 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잘 안 타죠. 잘 타지 않고 이제 연기만 좀 많이 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연기가 많이 나면 사람들 입장에서 눈물이 나잖아요. 매우니까 연기가. 그래서 정해일주 분들은 이 을사년에 좀 눈물 날 일이 생길 가능성도 있는 거죠. 거기에 일지가 충되어 있으니까 개인 신상 관련돼서 가정사 관련돼서 눈물이 날 만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기해. 이 지금 5개의 일주 중에 이 기해 일주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일단 첫 번째 기토는 땅이죠. 작은 땅이든 뭐 큰 땅이든 땅은 흔들리는 것을 제일 꺼려해요. 그 이유는 거기에 나무가 있든 꽃이 있든 뿌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이 일지의 충을 굉장히 꺼려 하겠죠. 이 을목의 사화의 꽃을 여기에다가 심어야 되는데 충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고 또 이 을목은 편관이죠. 편관. 그래서 천간은 원래 충을 논하지 않고 극을 논하긴 하지만 표현하기 편하게 한마디로 기해일주들은 천충지충이 되는 한 해인 거예요. 내 정신인 천간도 충하고 있고 내 실제 현실인 이 지지도 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해일주 분들은 일단 불안감이 극도로 심해지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사주들도 있어요. 구성에 따라서. 하지만 어쨌든 불안감은 느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신의 일주. 신의 일주는 이렇게 생겼죠. 자, 을사년을 만났기 때문에 편재를 만났어요. 신의 일주 분들은 편재가 떴으니까 발바닥이 땀나도록 바쁜데 그게 또 내가 판을 벌리는 거예요. 이 신의 일주 자신이 판을 벌리는 건데 일지에 충을 맞이하고 있으니까 건강이나 가정사 관련돼서 이슈가 있는 거죠. 그 다음 개해일주. 개해일주가 을사년을 만났을 때는 원래 개해라는 것은 얼어 있는 거예요. 한겨울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얼은 곳에서 이 을사의 을목인 꽃이 피었죠. 그래서 이 꽃을 애지중지하면서 잘 키워보려고 애쓰는 한 해인 거예요. 근데 다 이런 것들이 내 정신적으로 그런데 내 환경에서는 충을 맞이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힘든 한 해라고 느낄 수 있죠. 자, 이 모든 게 일주는 일지의 일이니까 개인적 가정사예요. 내 개인사. 이것들에 대한 변화, 이동이죠. 그래서 나의 건강, 배우자의 건강,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 만약에 애인이 있다면 애인에 대한 나하고의 관계, 이런 변화. 이제 나아가서 이런 것들이 내 직장이나 직업에도 영향이 좀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을사라는 계절이 들어와서 내 마음의 문제일 수 있어요. 이 충으로 인한 불안감으로 뭔가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걸로 인해서 괜히 이제 배우자나 가까운 가족에게 내가 좀 불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연의 모양으로 인해 나한테 온 것이니까 괜한 다툼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내 건강이나 배우자 건강, 애인의 건강,
이런 것들을 좀 차라리 신경 쓰는 게 좋지 뭔가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거나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좀 자중을 해야 된다. 그것은 이제 불안감에서 오는 출발이다. 이제 충은 불안감을 야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주에서 해당하는 이야기니까 가정사, 개인사 관련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에 지지에 다른 글자가 있어서 이 충을 잡아주는 글자가 있다면 이런 부분이 좀 덜할 수 있어요. 유금이라든지 인목이라든지. 근데 이제 이 인목은 사실 또 다른 걸 말하기 때문에 소용은 좀 없습니다. 형살이니까. 그래서 아래에 조심해야 되는 이 월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일주에 해당하는데 이 5개의 일주에 해당하는데 나는 2월생이다. 또는 플러스 나는 11월생이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복잡한 한 해가 될 수 있어요. 자, 개해일주에 나는 2월생이다. 또는 11월생이야. 신해일주에 2월생이다. 또는 11월생이야. 이런 식으로 이게 만약에 중첩되어 있다 하면 좀 힘들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번에 인월이죠. 이 을사년의 인월은 인사신 삼형살을 만들어요. 형살이죠. 이렇게 인사신 삼형살을 만드는데 이 삼형살의 중요한 글자가 월에 태어난 월에 들어와 있으니까 관제, 구설, 그리고 수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월지의 일이니까 보통 출근을 하다가 아니면 회사로 인해서 뭐 일터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그리고 월지니까 당연히 윗상사. 그래서 상사하고의 불화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다만 어떤 희생을 거쳐서 그러니까 서로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만드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으니까 이제 충처럼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소송이나 이제 수술 관련한 이슈가 좀 있으니까 윗사람이 수술을 한다든지 그게 나한테 여파를 미친다든지 윗사람이 어떤 소송에 휘말려서 나한테까지 여파를 미친다든지 부모가 이제 수술을 해서 나한테 신경 쓸 일이 생기는 것과 같이 그런 형태의 일이 벌어질 확률이 높은 거예요. 자, 그리고 3번 마지막은 이제 해월이죠. 11월, 양력 11월은 이 1번에서 말했듯이 이 해수로 인한 이슈예요. 그래서 해월. 그래서 월지의 충이니까 월지의 충이죠. 양력 11월생들은 당연히 직장, 회사, 윗사람, 부모 관련해서 이슈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형살과 좀 다르게 이 충과 같은 역할은 갈아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직. 내가 좀 작은 회사에 다닌다 하면은 이직까지 가능하고 만약에 내가 큰 회사를 다닌다 이러면 지역 간의 이동이라든지 아니면 부서의 이동 또는 업무의 이동 같은 것들이 좀 있고 아니면 윗사람이 변동이 된다든지 그리고 부모에 대한 뭔가 이슈 그리고 진짜 내 집의 이사 같은 변동 이동이 있는 한 해예요. 그래서 많이 내가 좀 신경을 써야 하는 거죠.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나한테까지 여파가 오니까. 그래서 2025년에 가장 조심해야 되는 글자가 바로 이제 해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해시에 태어났거나 해년에 태어난 분들도 상징성은 있습니다. 그래도 시와 연에 있는 것보다 일과 월지에 있는 것이 더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1번부터 3번까지 내용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2025년에 내가 여기에 좀 해당된다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을 크게 벌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그 일도, 벌리는 일도 어떤 특정 사주에 따라서 또는 분야에 따라서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내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맞는 일주, 맞는 월이라는 부분입니다. 좀 불안감을 내가 안고 통제하려고 하는 생각이 막 아마도 이제 한 갑진년 올해 지금 이제 하반기로 들어가는데 지금부터 빠른 분들은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의 운동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